다른 선수들이 테리를 칭찬할 땐 항상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지. 로빈요! 안녕 형들, 나 말년 호빙요야. 2000년대 초반 티에리 앙리, 베르캄프, 바니스텔루이, 데이비드 베컴을 시작으로 우리가 열광하는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거기에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 괴물신인 루니까지 등장하면서 칠공주 시절 세계 최고의 리그 세리에가 저물고 프리미어리그의 전성시대가 시작되었지.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한치 앞을 모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는 2003년부터 2015년 총 14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준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우승 1회, 준우승 1회라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 빅6 안에도 겨우 들었던 중위권 팀 첼시가 세계 최정상 클럽이 되기까지 구단주 아브라히모비치, 감독 무링뉴, 선수 램파드 같은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센터백 1위라고 불리우는 첼시의 영원한 캡틴 존 테리에 대해서 오늘 형들이랑 얘기해볼까 해. 테리는 19살, 한국 나이 고3에 첼시에서 프로 데뷔를 했어. 데뷔 초기엔 그리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어. 하지만 첼시는 미드필더부터 해서 내려온 테리의 축구 재능을 똑똑히 알아봤고 그의 기량을 좀 더 가다듬고 출전 기회를 주기 위해 2000년 1월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를 보내게 되지. 노팅엄에서 6경기를 소화하고 첼시로 복귀한 테리는 0001 시즌부터 본격적인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리그컵 대회 포함 총 26경기를 소화하면서 팀의 주요 선수로 거듭났고 곧장 올해의 첼시 선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면서 첼시의 안목이 정확했다는 걸 증명해 보였지. 테리는 당시 첼시의 주장이자 프랑스 대표팀 수비의 핵 마르셀 드사이와 함께 센터백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노련한 플레이들을 보여줬어. 드사이가 부상으로 결장할 때면 항상 주장을 맡으면서 점차 첼시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지. 03-04 시즌 테리는 계속해서 첼시의 수비진을 이끌었어. 노쇠해진 드사이가 부상으로 서서히 출전 횟수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파트너 윌리엄 갈라스와도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지. 같은 시기 또 한 명의 첼시 레전드 램파드도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는 등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쳐나갔어. 그러던 중 테리는 자신의 축구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귀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로만 아브라히모비치라는 러시아의 한 석유 재벌이 2003년 첼시를 인수했어. 로만은 첼시에 오자마자 구단이 진 빚을 모두 청산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 선수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존에 있던 지안 프랑코 졸라 같은 선수들을 대거 처분하고 조콜, 베론, 크레스포, 글렌 존슨, 더프, 웨인 브릿지, 은지탑 등 도합 1억 1천만 파운드를 써가며 선수들을 마구마구 사들였어. 이에 축구계는 뭐야 갑자기 뭔 축구판에다 저렇게 돈을 쓰는 사람이 생겨났어? 하는 반응을 내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신성한 스포츠에다 돈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비난을 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하면서 이 시즌 첼시는 리그 준우승에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성적을 남기게 돼.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세계 축구계에 있어서 신흥 부호들의 대대적인 스포츠 투자의 붐을 일으킨 일대기적인 사건으로 일커지곤 하지. 2004년 여름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을 경질하고 첼시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로 레전드의 시작 주제 무리뉴를 선임했어. 무리뉴는 첼시로 부임하자마자 테리를 공식적으로 주장으로 임명하고 전폭적인 신임을 아끼지 않았지. 그렇게 시작한 04-05 시즌 첼시는 무리뉴의 완벽에 가까운 기략과 탄탄한 선수진에 힘입어 프리미어리그를 문자 그대로 씹어먹어버리는데 리그 25경기 무실점, 리그 최소 실점, 역대 최다 승리, 역대 최다 승점 등 유수한 기록들이 바로 이 시즌에 달성되었어. 그 중심에는 역시나 주장 존 테리의 엄청난 활약이 있었지. 테리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선보이면서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으로 팀을 이끌었고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 세계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 그리고 다음 시즌인 05-06 시즌에도 테리는 절정에 달하는 폼으로 전성기를 이어나갔어.
첼시가 승점 91점을 획득해 2년 연속 리그 우승을 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지. 첼시는 더 이상 리그 중상위권을 맴도는 팀이 아닌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는 시기였어. 이때 당시 테리는 또 한 명의 역대급 수비수 카르발류와 함께 경이로운 수비들을 보여줬는데 이 조합이 얼마나 역대급으로 평가받냐면 프리미어리그 영혼의 듀오 퍼디난드 비디치 조합보다 뚫기 힘들었고 그들을 넘어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센터백 조합이라고 불리우고 있어. 심지어 이때 당시 세계 베스트 11을 뽑아도 센터백 두 자리엔 칸나바로와 테리 카르발류가 차례로 들어가곤 했었지. 당시 테리의 파급력은 센터백의 개념을 새로 쓸 정도로 엄청났었는데 센터백은 좀 느려도 상관없어. 헤딩만 잘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리의 단점이었던 느린 스피드는 나머지 테리의 모든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치다 못해 센터백에게 있어선 아예 필요 없는 능력치라고 느껴질 정도였고 테리의 헤딩은 그냥 전세계 원탑. 공중볼을 테리가 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 당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던 모든 수비 유망주들은 테리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아, 좀 느려도 상관없구나 센터백은. 헤딩을 제일 잘해야 되는구나. 웃긴 게 지금은 아니잖아. 헤딩보다는 빌드업이 좀 더 각광받는 시대라. 그렇다고 테리의 빌드업이 엉망이었냐? 아니, 2011년 테리는 전 세계에 1000개 이상의 패스를 한 선수들 중 세 번째로 패스 성공률이 높은 선수로 선정된 적도 있어. 테리의 패스 성공률은 91%였는데 이보다 높은 선수는 오직 사비 에르난데스와 레온 브리튼 뿐이었지. 이렇게 패스 미스를 거의 범하지 않을 뿐더러 패스 센스까지 좋아서 양발로 중장거리 패스를 정확히 뿌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잘했어. 클리어링 할 때 그냥 걷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팀 공격 방향으로 넣어주는 식, 팀의 공격 속도를 한층 높여주곤 했었지. 그리고 테리하면 비디치급 걸레 수비로 유명하잖아. 슈팅 때리는 거 막 머리통 갖다 대고 공격수들 피지컬로 찍어 누르고. 근데 테리는 사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였어. 앞서 언급한 테리의 단점인 느린 스피드, 사실 이게 어떻게 단점이 아닐 수가 있겠어. 하지만 테리는 완벽한 거리 조절 능력으로 이 단점을 무모화시켰던 거야. 수비수의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이론이 있지. 먼저 가서 커트하는 게 최고이고 그러지 못하면 못 돌아서게 해라. 수비에 있어 이 최고인 이 커팅을 완벽한 거리 조절로 웬만한 것들은 미리 나가서 커팅하는 능력이 개 좋았어. 너 빠르니? 그래, 그럼 드리블 하기도 전에 공 못 잡게 해줄게. 테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리스크가 큰, 그래서 많은 수비수들이 시도조차 잘 하지 않는 이 커팅을 주특기로 삼았던 거야. 가능하면 커팅, 그게 안 되면 못 돌아서게만 하면서 지연, 혹여나 공격수가 돌아섰더라도 완벽한 거리 조절을 통해 수비. 어차피 축구는 10m 이내 싸움이잖아. 테리는 이런 영리한 수비로 자신의 스피드를 충분히 커버치고도 남았었지. 또 테리는 야구에서 타자가 선발 투수를 파악하고 나오는 것처럼 상대 공격수에 따라 수비 방법도 유연하게 바꿔대는 괴물 같은 수비 능력으로 유명했어. 얘는 이거밖에 없어, 이건 절대 못해 등등, 마치 이미 이 공격수가 뭘 할지 다 알고 있다는 느낌? 테리의 축구 지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완벽한 경기 리딩, 수비 조율 능력은 테리가 지금까지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우는 이유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우리가 TV를 통해서는 잘 알기 힘들지만 같이 뛰어본 선수들의 인터뷰만 봐도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히 알 수 있어. 다른 선수들이 테리를 칭찬할 땐 항상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지. 형들, 공통점 찾았어? 경기를 읽는 능력, 피치 위 훌륭한 코치, 다른 동료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준다. 전술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영리한 수비수. 이러한 테리의 게임 전체를 파악한 뒤 조율 능력, 거기에 정말 중요한 리더십까지.
테리는 수비수 그 이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빼먹으면 정말 섭섭한 게 월클 수비수들만 가지고 있다던 테리의 라모스급 득점력. 테리의 전세계 원탑 헤딩 능력은 수비할 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빛을 봤어. 헤딩 좀 한다는 비디치의 득점 기록조차도 테리한테 갖다 붙이면 애송이 수준일 정도니까. 테리는 알렉스나 콜루투레처럼 중거리슛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닌데 역대 EPL 수비수 최다 득점 기록 보유자야. 당연히 9할 이상이 그의 뚝배기고 첼시 소속 41골 통산 67골이라는 웬만한 미드필더들이 세울 만한 기록이지.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테리가 슬금슬금 올라오면 상대팀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후 테리는 디아비에게 얼굴을 차여 일명 메딕첸코 사건, 맨유와 챔스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실축, 발가락뼈 3개나 부러지는 사건 등 시련이 있었지만 모두 다 이겨내고 0910 시즌 자신의 3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어. 첼시가 리그에선 이미 3회 우승이라는 대업적을 이뤘지만 유독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번번이 4강에서 고배를 마셨었지. 무링뉴가 첼시를 떠나면서 첼시는 암흑기에 빨려 들어갔어. 많은 감독들이 첼시를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무링뉴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연이은 경질 뿐이었어. 그러던 중 또 보아스가 경질되고 첼시의 레전드였던 로베르토 디 마테오가 부임한 후 전력을 가다듬은 첼시는 리그는 비록 로만 구단주 부임 이래 최악의 성적인 6위로 마감했지만 FA컵 우승을 하더니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기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마침내 결승에서 바이르 뮌헨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돼. 이 첼시의 기적은 지금까지도 이스탄불의 기적과 비슷한 급으로 취급되고 있어. 많이 뜬금포긴 했지만 역시나 그 속엔 테리, 램파드, 드록바. 다만 테리는 4강 2차전에서 퇴장당하는 바람에 결승전엔 출장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월클 선수들의 등용문인 리그 우승, 챔스 우승이라는 커리어를 비로소 얻게 되지. 어느덧 35살이라는 나이로 접어든 테리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대단했어. 2013년 무링뉴가 첼시로 복귀하면서 테리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활약을 선보였고 결국 14-15 시즌 EPL 역대 2번째로 정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테리는 리그에서 4번째 우승이라는 또 하나의 대업적을 남겼어. 이후 테리는 말년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는지 점점 몸은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 연이은 부상으로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만 갔어. 그리고 2017년 썬더랜드와 경기에서 후반 26분 동료들과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게리 케일과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났어. 약 20년간 첼시에서의 생활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지. 그리고 이 시즌 첼시는 또 한 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는 존 테리의 5번째 리그 우승이었어. 이후 테리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해 한 시즌 정도 더 소화한 뒤 2018년 39살이라는 나이로 은퇴를 선언했어. 테리가 첼시에서 남긴 기록은 다음과 같아. 프리미어리그 5회, FA컵 5회,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피파 월드베스트 5회, UEFA 올해의 수비수 3회 선정. 소속팀에서 이룬 커리어만큼 대표팀 커리어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는데 유로 2004, 2006 독일 월드컵,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에서 모두 핵심 주전 센터백으로 뛰는 엄청난 미친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잉글랜드에서 썼지만 정작 성적은 매번 4강조차도 못 가보고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지. 누군가 말년 호빙료에게 역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좋은 스쿼드는 어떤 팀이었냐 묻는다면 난 여지없이 테리가 속한 이 스쿼드를 뽑겠어. 뭐 전술이랑 플레이 스타일 다 떠나서 말이야. 현재 테리는 아스톤 빌라에서 수석 코치를 맡고 있어. 세리에에는 네스타 칸나바로, 라리가에는 푸올 라모스, 그리고 역사상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치열했던 당시 리그 최고의 수비수 1등이 누구였냐 물어본다면 단연 첼시의 존 테리라고 말하면 돼 형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올게. 그럼 우리 모두 트라이!